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문비. 비켜주세요. 비켜요. 이건 눈부셔. 다 5가지 색이잖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설마 내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선계의 기재인가? 이문비. 오행 폐근. 기초 기운 수련법을 내린다. 잠시 배정할 곳은 잠모원이다. 먼 길마다 않고 삼복문에 왔건만 제일 밑바닥 잡벽이라니. 벌써 3년째야. 3년 내내 배고프고 추위에 떨면서 이딴 영국이나 심고 있다니. 3년이나 지났건만 아직도 기운 수련 1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 지긋지긋한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해? 벼 100포기를 심어야 겨우 영국 한 포기가 나올까 말간데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문파에서 요구하는 영미 5마를 못 채우잖아. 혈광지제라니. 이건 확실히 혈광지제야. 내가 이 망할 농사일이라는 사주가 안 맞는다니까? 천원 공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 옥패 안에 천원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니. 와, 연기가 엄청 풍부하네. 이곳의 연기는 바깥보다 20배는 좋게 넘겠어. 천원 공간이니까. 그럼 이곳의 흙도. 이곳의 흙은 전설 속의 선토 아니야? 이건 영국 묘잖아? 말도 안 돼. 설마 내 몸에서 떨어진 건가? 방금 떨어졌는데 벌써 싹이 텄잖아. 거기다 영국으로 다 자랐어. 이럴 수가. 나 이제 부자 되겠다. 내 손에 있는 벽시들을 다 심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영국묘가 가득한 걸 볼 수 있겠지? 선토야, 선토. 이 소녀가 선인이 될 수 있을진 너한테 달렸어. 싹이 텄다. 싹이 텄어. 이 영국들이 전부 싹이 틀 수 있으려나? 영국이잖아. 이게 다 영국이잖아. 나 진짜 대박 나겠다. 하룻밤 만에 영미 2섬을 수확했네. 임무 초과 달성이야. 하지만 난 하급 잠무원이라 영미를 먹을 자격이 없지. 지금 이렇게 많은 영미를 키워냈는데 조금 먹는다고 해서 문파에서 알아채진 않겠지? 평생 승리만 하고 살았는데 좀 누리는 게 어때서? 돌파했어! 딱 한 입 먹었을 뿐인데 기운 수련 2단계로 돌파하다니. 수련이 물 마시듯 쉽네. 야, 이 수련 속도면 먹기만 해도 선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 와, 영미 효과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아무래도 내 공간에다 더 많이 심어야겠어. 누구세요? 왕씨 관리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이쁜이 유전에 내 도반이 되어달라고 했던 거 생각해봤어? 이 왕뚱이 알량한 권력 믿고 아주 더러운 짓만 골라하네. 저번에 찍혔던 여자 잠무원도 지금껏 소식조차 없는 걸 보면 무사하지 못한 게 뻔해. 내 옆에 있어만 주면 내가 아주 편한 일자리로 빼줄 테니까 앞으로 여기서 농사 질 필요도 없어. 내 방으로 와서 호의호식하면서 즐기면 되잖아. 왕씨 관리인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전 지금 수련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시간도 늦었으니 이만 자러 가볼게요. 임문비! 너같이 천한 잠모원이 내 눈에 든 건 몇 대에 걸쳐 덕을 쌓은 덕분이야. 어디서 고상한 척이야? 죄송합니다, 왕씨 관리님. 제가 좋아, 아주 좋아. 호의를 베풀어도 모르는 천박한 년. 잠모원 제자 이문비는 관리인에게 대들고 스승과 밑사람을 무시했으니 오늘부로 영광산에서 노역형에 처한다. 또다시 거역한다면 수련의 기운을 피하고 문파에서 쫓아낼 것이다. 영광산? 문파에서 큰 죄를 지은 제자들만 벌로 가는 곳이잖아. 게다가 그곳에 간 제자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던데. 나더러 죽으라는 거잖아. 왕씨, 내 식량도 빼돌리더니 이젠 날 죽이려고 해? 넌 날 반드시 100배로 갚아주겠어. 임은비, 반장님, 접니다. 광산으로 내려가. 매월 1인당 100근 할당량은 무조건 채워야 한다. 100근을 채우면 영석 1개를 주고 못 채우면 영석 1개를 깎지. 연달아 3달을 못 채우거나 영석을 못 내면 그땐 광산에 계속 남아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해. 알아들었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들어가. 안에서 죽진 말고. 이 끔찍한 곳 강령초가 없으니 조만간 이 광산에서 죽고 말 거야. 됐어, 왕아저씨. 불평 그만해. 어쨌든 영석을 모아서 강령초로 바꿔 해독하는 게 먼저야. 듣자하니 그 약초가 해독뿐만 아니라 상품은 목숨도 살린대. 말이야, 쉽지. 그 강령초 한 뿌리에 무려 1,000원이나 한다고. 그 강령초를 구하기도 전에 난 진작에 여기서 죽고 말 거다. 광산독 강령초. 두분 형님, 저 새로 왔는데요.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광산독이랑 강령초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영미를 재배할 수 있는데 그 관리인들이 어떻게 널 광산으로 보냈지? 너 누구한테 미운 털 박혔냐? 에휴, 됐어. 이왕 왔으니 너도 알아야지. 우리 이 광산에는 광산독이 있어. 짧게 들이마시면 몸이 허약해지고 오래되면 목숨까지 잃게 돼. 오직 강령초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두 형님, 강령초는 어떻게 구해요? 정산 들어올 때 입구에 있던 선임 봤지? 그분이요? 그분한테 있어. 강령초 한 뿌리에 영석 5개야. 씨앗은 영석 하나고. 근데 씨앗은 안 사는 게 좋아. 그 영초 씨앗은 말이야, 영전이 있어야만 키울 수 있거든. 강령초 씨앗이라 만약 1,000원 공간에 심는다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임은비, 167근 할당량 달성. 영석 하나 지급. 초과한 분량은 다음 달 정산으로 2월한다. 감사합니다, 작업반장님. 자, 다음 사람. 선희님, 소인이 하나 사고 싶습니다. 강령초 씨앗이요. 강령초 씨앗. 아직도 저런 바보가 있네. 요행을 바라다니. 나도 다 죽을 목숨인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잖아. 말려도 소용없어. 영석 하나에 씨앗 하나다. 평범한 땅에선 안 자라.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환불은 안 된다. 나중에 원망하지 마라. 이 영초는 영곡보다 키우기가 훨씬 어렵네. 풀 한 포기에 씨앗이 2개밖에 안 맺히니 한 달 동안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써버린 이 2개를 합쳐서 총 5개밖에 못 얻었잖아. 역시 소문대로네. 뒤로 갈수록 승급 속도가 점점 느려져. 이렇게 부지런히 먹었는데도 겨우 기운 수련 4단계라니. 또 나가서 중환자 행세를 해야겠군. 은비야, 듣자하니 지난달 영석으로 씨앗을 샀다며 결국 못 키웠지? 젊은 사람이 참... 왕 아저씨! 왕형님, 왕 아저씨! 기운 내요. 며칠만 지나면 강령초 한 뿌리 살 수 있잖아요. 저한테 영미가 좀 있는데 드시면 몸에 좋을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게 내게 남은 영석 전부야. 받아 살아남아. 1,000원에 있는 강령초 5뿌리. 이걸 밖으로 꺼냈다간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안 꺼내면 왕 아저씨는 필시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야. 어쩌지? 어떡하지? 받아, 은비야. 넌 아직 젊어. 이곳에서 가장 나갈 희망이 큰 사람이지. 널 볼 때마다 속세에 두고 온 내 딸이 생각나. 왕 아저씨는 내게 늘 잘해주셨어.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어.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해. 왕형님,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강령초가 있어요. 저한테 강령초가 있어요. 은비야, 이건... 전 예전에 운 좋게 하나 키웠어요. 시간이 없어요. 유 형님, 밖에 나가서 망 좀 봐주세요. 이 풀 흡수하는 거 도와줄게요. 아, 그래. 안 죽었어. 왕형님, 살아나셨군요. 자, 이 영속들 잘 챙겨두세요. 집에 가실 때 따님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은비야, 어서 따라와. 광산 입구에 선인이 오셨어. 어서. 빨리 가요. 저기 보여? 바로 저분이야. 밖에서 오신 선인이셔. 봤어요. 그래서요. 바보야. 저 입구에서 강령초 파는 선인도 저분한테 쩔쩔매잖아. 저분 눈도장이라도 찍으면 어쩌면 이 영광산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얘가 관산에 떠나고 싶대? 이문비, 며칠 못 본 사이에 어쩌다가 꼴이 이리 말이 아니냐? 내가 한 말 잊지 않았지? 내 말만 잘 들으면 여기서 빼내줄게. 게다가 편한 일자리도 줄 텐데 어때? 볼 것도 없네요. 돌아가죠. 오늘 할당량도 다 목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군. 이 큰 삼봉문에 상품 강령초가 한 뿌리도 없다니. 설마 내 명운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상품 강령초? 내 공간에 마침 2뿌리가 있잖아. 됐어. 원래는 내게서 상품 강령초를 얻게 된다면 기연을 하나 내려지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군. 백초봉에도 없는 영초가 내게 있을 리가 없지. 선사님,
제가 며칠 전에 운 좋게 한 뿌리 키워냈는데 이거 사부님, 며칠 전 제자가 저 아이에게 씨앗을 판 적이 있는데 지금쯤이면 다 자랐을 겁니다. 선의를 속인 대가가 어떤지 아느냐? 선인님, 소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다. 내가 상품 강령초를 꺼낸다면 너에게 기연을 하나 주마. 하나 꺼내지 못한다면 소인,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선장님, 쟤는 그저 영광산에서 광이나 캐는 천한 잡목꾼입니다. 강령초는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상품 강령초를 키우겠습니까? 입만 열면 감히 거짓말이 니놈이 나서? 이게 바로 선인의 힘인가? 선인, 나도 꼭 선인이 될 거야. 성가신 녀석도 입을 다물었으니 네 상품 강령초를 보여보거라. 확인해 보십시오. 아주 좋구나. 이건 백초봉의 오패다. 넌 내일 백초공으로 오도록 해라. 선인님, 걷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영광산을 벗어나네. 백초봉, 내가 간다. 난 송민수야. 이곳 관리인이지. 손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손 아저씨. 이건 백초 약전의 필사본이야. 이 안에는 각종 영초의 생장 환경과 재배 방법이 적혀 있어. 내 임무는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이 백조봉의 약전을 돌보는 거야. 책에 적힌 영초 관련 지식은 반드시 다 숙지해야 해. 네, 알겠어요, 손 아저씨. 손 아저씨가 너무 참견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백조봉은 선인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야. 상도 많지만 벌도 많지. 여기서 좀 편하게 살려면 위에 선인들이 예뻐해주기만 바라면 안 돼. 자신만의 실력이 있어야 해. 알겠습니다. 이 약전 완전 좋은 물건이네. 한성초, 사열된. 손 아저씨, 이건 양생화인가요? 그래, 양생화가 맞단다. 직령안의 주요 재료 중 하나지. 봉우리 위 선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제가 보기엔 이건 다른 거랑 좀 달라 보여서요. 역시 젊은 사람들이 눈이 좋네. 이건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잎이 탄 거야. 빨리 처리해야겠어. 손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약전을 안 봐서 모르나 본데 이 양생화는 보통 무리지어신거든.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한 송이가 병들면 제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양생화에 번지게 돼. 내가 지금 이걸 안 뽑으면 내일 옆에 있는 양생화도 전부 못 쓰게 될 거야. 봉우리 위 선사들이 알면 벌을 내리실 거란다. 손 아저씨,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정상적인 양생화들이랑 또 뭐가 다른지 앞으로 할 일도 좀 빨리 익히려고요. 그래, 가져가. 감사합니다, 손 아저씨. 감사합니다, 손 아저씨. 비료에 타버린 양생화라? 1,000원에 심으면 살 수 있을까? 비료에 타버린 양생화. 병에 걸린 청작초. 시들시들한 월화응로. 약전에서 수확이 꽤 짭짤하네. 근데 말이야,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병든 영초들을 내 1,000원이 살릴 수 있으려나? 이문비, 망설이지 마. 망설이면 지는 거야. 가보자고. 새로운 잡무원이야? 네.
새로운 잠무원이구나. 네? 네. 내 말 들어. 어서 뒷산에 가서 영천수를 좀 길어와. 내 약전에 있는 청작초에 좀 뿌려. 지금 안 뿌리면 늦어. 하지만 이 청작초는 아직 물 줄 때가 안 되지 않았나요? 왜 지금 물을 줘야 하는 거죠? 은비야, 저번 말 들어. 요 며칠 청작초는 일단 영천수로 물을 주거라. 이분은 우리 옆 약전을 관리하는 유가은 담당님이셔. 영초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시지. 앞으로 내가 약전에 없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저분께 여쭤봐. 무언가 지시하시면 일단 저분 말씀을 따르도록 하고. 유씨 약전 담당님, 방금 무례하게 굴어 죄송합니다. 모르고 그런 거니. 괜찮아. 다 같이 문파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하지. 네. 손 아저씨, 약전 확인도 다 끝났고 전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살펴가시게. 은비야, 이틀 뒤에 다과를 좀 준비해서 백초제 동쪽방으로 가서 유씨 약전 담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렴. 유 담당님은 다과를 좋아하시나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씨 약전 담당님은 다정하셔서 우리 같은 자벽들에게 직접 만든 간식을 자주 나눠주셔. 우리가 간식을 갖다 드려도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문제 없을 거야. 찾아뵐 때 눈치껏 잘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굴어. 잊지 마, 유씨 약전 담당님은 성가의 제자이기도 하시니까. 선가의 제자라고요? 선 아저씨, 어째서 선가의 제자가 여기에 오신 거죠? 성가의 일을 우리 같은 자벽들이 어떻게 하겠어? 참, 손 아저씨, 그 영천수는 뭐예요? 문파에서 요즘 청작초가 급히 필요하대. 영천수를 뿌려주면 영초가 빨리 자라거든. 지금 이 청작초가 자연스럽게 다 자라기를 기다리면 선인들이 약을 만드는데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영천수를 뿌려줘야 해.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지금 가서 영천수를 길어올게요. 내 천원에 있는 영초의 병은 다 나았지만 자라는 속도가 느려졌지. 영천수가 영초를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다면 내 천원에 있는 영약도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특별히 영천수를 떠왔으니까 어서 무럭무럭 자라야 해. 양쪽에 꽃이 피고 잎이 두툼하네. 이 공간에서도 사흘은 자라야 하는 양생화가 벌써 다 자라다니. 백초약전에 양생화가 영역 흡수 속도를 크게 높여준다고 했어. 강령초와 함께 사용하면 등급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나도 기운 수련 4단계에 오래 머물렀는데 한번 시도해볼까? 잘 먹겠습니다. 기운 수련 6단계. 단숨에 2단계나 올랐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다음엔 더 많이 심어야지. 이 천원도 이미 다 차버렸네. 아무래도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 영초들을 잘 팔아치울 방법 말이야. 유씨 약전 담당께 여쭤봐야지. 유씨 약전 담당님, 손씨 관리인 밑에서 일하는 잠무원 은비입니다. 들어와요. 안녕하십니까. 저번 청작초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별일도 아닌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그래요? 제가 이번에 집에서 간식을 좀 넉넉히 만들었거든요.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손씨 관리님께서 입에 맞으실 거라 하셨거든요. 그럼 사양 않고 먹을게요. 달콤하고 맛있네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간식 만드는데 조예가 깊으시네요. 그냥 평범한 솜씨예요. 유씨 약전 담당님 입에 맞으시면 다행이에요. 유씨 약전 담당님이 협정소년. 예전부터 들어봤는데 계속 못 샀거든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너 방금 와서 잘 모르겠구나. 우리 백초봉 북쪽 계곡에 작은 시장이 있는데 5일장, 10일장으로 열려. 적지 않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자신이 안 쓰는 물건들을 팔아. 크게는 영당과 묘기부터 작게는 소설책과 영초까지 없는 게 없어. 엄청 북적거리지. 정말이요, 유씨 약전 담당님? 그렇다면 정말 편리하겠네요. 시장이라. 그럼 내 공간에 산더미처럼 쌓인 영초들도 다 팔 수 있겠네? 거기엔 없는 게 없지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니 가게 된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해. 명심할게요. 감사합니다.
강령초 세 뿌리요. 더 이상 못 깎아요. 이건 몽파 장로님께서 친필로 그리신 거라고요. 친필로 그리신 거란 말입니다. 아마도 이 부적의 영역만 좀 다듬어 준 거겠지? 한 뿌리. 강령초 한 뿌리에 영석 하나 추가요. 줬어. 품질 좋은 강령초예요. 필요하세요? 얼마나 있죠? 상태 좋은 걸로 50포기예요. 오늘 각힌 거라 연기도 전혀 안 흩어졌어요. 봅시다. 따라오시오. 난 여기 백초당의 천점장이요. 물건이 꽤 괜찮군. 앞으로 좋은 물건이 생기면 여기로 가져와서 파시오. 여기 하품 영석 100개요. 그쪽에 강령초 50포기는 내가 다 사겠어. 아, 아가씨. 잠시만요. 왜 이러는 거요? 시중에서는 강령초 한 포기가 200원에 팔리잖아요. 제 강령초는 시중 것보다 상태도 좋고 훨씬 신선하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 누군가는 기꺼이 더 비싸게 사줄 것 같네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도 남는 게 있어야죠. 그럼 300원 항정 안 해요. (130) 영석이요. 강령초 50포기는 내가 다 사겠어. 좋아요. 줬어. 점장님, 이 귀걸이는 얼마예요? 이거 말이요. 하품 영석 100개다오. 흥정은 안 돼요. 하품영석 100개요? 하품영석 100개라니 이 귀걸이가 왜 이렇게 비싸요? 강도가 따로 없네. 이 귀걸이는 말이지. 자신의 수위와 기운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삼보무는 강자를 우대하다 보니 실력을 숨기는 사람이 거의 없지. 게다가 가격도 비싼 편이라 그래서 아무도 안 사간다오. 수위를 숨긴다고? 졸리던 차에 베개가 생긴 격이네. 딱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이 귀걸이 꽤 괜찮은걸? 이걸로 3개요. 이 귀걸이는 수위와 실력만 숨길 뿐이지 수련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정말 이걸로 하겠어? 전 이렇게 비싼 게 좋더라고요. 포장해주세요. 그럼 알겠어. 여기 귀걸이랑 거스름돈 영석 30개요. 가져가시오. 고마워요, 점장님. 드디어 새로 산 영초를 다 심었어. 시장 구경 진짜 너무 재밌더라니까? 신기하고 특이한 물건이 엄청 많아. 다만 이 영석은 너무 금방 쓴단 말이지. 대충 몇 개 샀는데 이제 300원밖에 안 남았잖아. 또 빈털털이 신세네. 영석이 왜 떨어져서 사라진 거지? 이 땅 조금 넓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석이 내 천원 공간에 땅을 넓혀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천원 공간이 부족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정말 잘됐다. 유씨 약전 담당님. 은비야, 어서 앉아.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유씨 약전 담당이라고 부르지 마. 하연 선배라고 부르면 돼. 정말이야. 하연 선배, 내가 선배한테 뭐 좋은 거 가져왔는지 맞춰봐요. 영석 1개로 한 달 버피는 법? 잘못 가져왔네. 협정 선연 2권. 은비야, 시장에 다녀온 거야? 이틀 전에 시장 가서 사려다가 문파에서 부르는 바람에 못 갔거든. 다시 가보니까 이미 다 팔렸더라고. 은비야, 네 덕분에 살았다. 아니에요, 하연 선배. 선배가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하연 선배, 제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급하게 불려가신 거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문파 징발 임무 때문에 내일 안으로 모든 제자는 문파로 복귀해야 해. 나도 더 이상 이 약전의 담당을 맡을 수 없게 됐어. 그럼 앞으로 전 이제 더 이상 약전에서 선배님을 못 뵙는 건가요? 그건 장담할 수 없지. 문파에서 장모원들을 승급시킬 계획이거든. 자질이 괜찮고 기운 수련 3단계 이상이면 문파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너도 꼭 노력해야 해. 혹시 알아? 나중에 우리가 문파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유 선배님, 어디서 참가할 수 있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3일 뒤 관리 대청이야. 거기서 기다릴게. 선배님, 걱정 마세요. 저 꼭 갈게요. 네. 자질이 괜찮고 기운 수련 3단계 이상이면 문파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안 돼. 내일이 바로 문파 시험이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백초의 약전에 따르면 월화흑로는 달의 전기를 흡수해서
환골탈태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대. 약간이나마 수도자의 자질을 높여주지만 약효가 너무 강해서 단약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직접 먹는 건 적합하지 않다지만 하지만 시간이 없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왕씨, 그놈한테 아직 복수도 못했잖아. 선도에도 아직 오르지 못했어. 안 돼.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상검이다. 이게 내 몸속에 있던 불순물이구나. 청풍결. 이제야 살 것 같네. 기운 수련 7단계야. 방금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 약기운 진짜 너무 세다. 앞으론 무서워서 다신 이렇게 바로는 못 먹겠어. 은비야, 자니? 누구세요? 손아저씨. 은비야, 네가 문파 시험에 첨가한다는 얘기 유씨 약전 담당한테 다 들었단다. 마음 푹 놓고 다녀오렴. 내가 널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넌 선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 늙은이가 11살에 삼복문에 들어와서 여기 백초봉의 약점과 평생을 함께 해왔지. 이제 나이도 50대시나 먹었으니 너는 문파 제자가 되길 바라지도 않는단다. 하지만 넌 아직 젊잖아. 이 아저씨는 널 믿어. 이 편한 옥패는 내가 어릴 때부터 차던 건데 이 옥패의 가오 덕분인지 수십 년 동안 큰 재난이나 어려움 없이 지냈지. 내일이 바로 네가 시험에 참가하는 큰 날이잖아. 그래서 딱히 내세울 건 없지만 이걸 너한테 줄게. 그냥 행운을 빈다고 생각해. 손아저씨,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주면 그냥 받아. 나한테 뭘 그렇게 예의를 차려. 받아도. 은비야, 손아저씨의 사심이라고 생각해줘. 이걸 지니고 나 대신 가서 봐주렴. 선인 세계의 풍경을 말이야. 네. 왕호씨, 기운수련 1단계 고 합격. 다음 김철수, 기운수련 3단계 외문 제자로 임원. 유청희, 기운수련 7단계 내문으로 직회. 귀걸이야. 제발 힘 좀 써줘. 저 유청이는 위에 계신 선인께서 이끌어주신 걸 알지만 내 수련 단계가 들통나면 그야말로 끝장이라고. 다음 이문비. 은비야, 긴장하지 마. 손을 돌기둥에 올리고 영역을 최대로 주입해. 그러면 기둥이 내 수련 단계를 보여줄 거야. 하연 후배, 일개 잠무원에게 웬 헛수고야. 저런 자들은 대부분 평생 가도 기운수련 3단계를 못 넘어. 말해줘도 소용없어. 준호 선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를 믿어요. 채를? 하연 후배, 넌 선인이 될 운명이야. 저 천한 잠무원은 네 눈에 담을 가치도 없어. 이런, 단계를 너무 낮췄나 봐. 기운수련 3단계 불합격. 어째서죠? 선인님, 문파 규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운수련 3단계면 될 수 있다고요. 외문 제자가요. 선인님의 이번 판정은 방자하구나. 측정 기둥에서 네 영역이 불안정한 건 다시 말해 기운수련 3단계 경지가 부실하단 뜻이지. 자질도 부족하면서 단약으로 억지로 채우거나 얄팍한 꼼수로 억지로 끌어올린 게 뻔해. 실제 실력은 아마도 탄탄한 기운수련 2단계만도 못할 텐데 어떻게 외문에 들어오겠느냐. 측정 기둥을 보면 너의 영역이 불안정한데 이건 즉 기운수련 3단계 경지가 부실하다는 뜻이지. 자질이 부족한 게 분명해. 단약으로 억지로 쌓아올렸건 사도를 써서 억지로 경지를 끌어올리다니. 사실 네 실력은 아마 한낱 아마 경지가 탄탄한 기운수련 2단계보다 못할 텐데 어찌 우리 외문에 들어오겠느냐. 선배님, 그건 틀린 말씀입니다. 경지에 갓 도달했을 때는 영역이 불안정한 건 당연하죠. 게다가 은비는 진장로님이 직접 추천하셨는데 진장로님의 체면을 깎아내린다면 스스로 앞길을 막는 꼴이 될 텐데요. 임은비의 경지가 부실하니 본래 우리 외문에 들일 수 없으나 문파를 위해 공을 세운 걸 감안해 특별히 외문 입문을 허락하겠다. 기명 제자로서
계속 백초봉에 남아 약전의 여러 일을 관리하도록. 만약 2달 뒤에도 기운수련 5단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문파에서 내쫓겠다. 기운수련 5단계를 돌파 못하면 문파에서 쫓겨날 거다. 선배님, 은비는 이미 문파 제자입니다. 원래 약전 잡모를 해선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기운수련 3단계인데 2달은 좀... 다음! 문파 제자 복지가 정말 좋네. 매년 직명환 하나랑 취기환 하나를 주면서 수련을 도와주잖아. 게다가 예전엔 그냥 제자복이 참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 같은 기명제자 옷이 축기기 공격을 한 번이나 막아낼 수 있다니 방어법기나 다름없잖아. 대단해. 오늘 약전이 왜 이리 조용하지? 얼른 돌아가서 손 아저씨께 보여드려야지. 이 늙은이가 우리 현원문이 너희 영초를 봐준 게 영광인 줄 알아? 고작 너랑 상관없는 영초 때문에 목숨을 버려. 정말 어리석군. 현원문의 개자식들. 내가 40년 넘게 지켜온 약전이야.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다고. 영초를 원한다면 내 시체부터 밟고 지나가. 죽고 싶냐? 손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문파 제자가 됐어요. 착한 아이야. 네, 그럴 줄 알았다고. 현원문 제자 조명훈이 백초봉 영초를 약탈했어. 문파 지법대에 편지를 알렸으니 넌 아직 상대가 안 돼. 어서 피해. 아니요, 안 가요. 손 아저씨, 제가 연기를 드릴게요. 바보 같은 녀석. 그 옥패를 잘 간직해. 약전은 이제 내게 맡기마. 손 아저씨. 조명은 널 죽여버리겠어. 어디서 글러먹던 계집애야. 죽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큰일이군. 지법대가 벌써 오다니. 꼬마야, 이번엔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또 만나면 이런 행운은 다신 없을 줄 알아. 현원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도망쳤어요. 선희님, 현원문의 조명훈이 우리 영초를 빼앗고 우리 사람을 죽였어요. 그놈을 죽여주실 거죠? 그렇죠? 현원문이 양쪽 문파의 평화협정을 무시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문파 자원구역을 여러 번 습격하더니 오늘은 심지어 문파 내부까지 쳐들어와 살인을 저질렀다. 정말 악랄한 놈들. 이 일을 당장 문파에 보고하마. 문파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 정의를 되찾아 줄 거다. 선인, 그분. 우리 문파 백초봉이 현원문의 악의적인 약탈로 피해가 막심하다. 전사자들에겐 1인당 300원씩 보상으로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백초봉 존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 지금부터 기명 제자 임은비가 백초봉 약전을 임시 관리해라. 잘 처신하도록. 추성계에선 목숨이 파리 목숨이구나. 실력이 부족하면 언제든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을 수 있어. 손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전 강해질 거예요. 선인이 되어서 반드시 아저씨의 원수를 갚을게요. 손 아저씨 주신 옥패 아주 유용해요. 저 이제 외문제자가 됐어요. 어때요? 보고 계시나요? 깜빡할 뻔했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선인들의 세상을 구경시켜달라고. 제 지금 실력으로는 아직 한참 부족해요.
손아저씨, 안심하세요. 선인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그 조명운이 제 손에 죽는 꼴도 꼭 보여드릴게요. 비명제자 1년치 녹봉으로 고령환 1개, 직령환 1개라. 정지는 확실히 탄탄해졌어. 연기. 손을 쓰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고령화는 경지를 탄탄하게 하고 집령화는 연기를 올려주지. 내 기억으론 집령환의 주재료가 양생화였을 텐데. 하지만 단약을 복용하는 게 직접 양생화를 먹는 것보다 효과가 10배 이상 좋아. 하지만 이런 효과로는 손아저씨의 복수를 하기에 한참 부족해. 단약이 필요해. 공간에 영초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왜 연단사가 될 순 없는 걸까? 작은 선사님, 이번엔 무슨 좋은 물건을 가져오셨습니까? 감령초 50뿌리, 청작초 50뿌리. 확인해봐. 품질이 모두 상품이네요. 강령초는 300원씩이고 청작초는 500원씩이죠. 총 400원의 중품영석을 드리겠습니다. 중품 영석? 하풍영석, 10,000원이면 중품, 영석 100원으로 바꿀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석은 다 하풍영석을 뜻합니다. 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해. 여기 혹시 고려환과 집령환 조제법 있어? 연단사십니까? 아니요. 기본 조제법은 다 여기 있습니다. 불 조절하는 법부터 약재 처리, 연단 순서까지 다 있죠. 중품 영석 1개만 받겠습니다. 그럼 단약은요? 증명화는 한 알에 영석 20개, 고령화는 한 알에 영석 50개입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그래요? 책이랑 단약, 그리고 단정까지. 중품 영석 2개 하죠. 중품 영석 2개에다가 하품 영석 50개는 주셔야죠. 저 단정은 7도 다 벗겨지고 손잡이도 하나 없는데 영석 80개나 받겠다고요? 작은 선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단정이 좀 낡긴 했어도 쓰는 데는 지장 없어요. 원래는 중품 영석 1개는 받았다고요. 이게 최저가입니다. 중품 영석 2개에 하품 영석 50개, 그리고 단정 책 단약에다가 뒤에 있는 약초 4가지까지 주세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남은 약초가 없는데. 단주님, 제발 이번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됐다. 하품 고령환 1알, 중품 2알. 드디어 해냈어. 중요한 일 아니면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에요? 두 달이 지났다. 너의 영역을 측정해보자. 내가 뭘 했어? 잠무원 출신은 들이면 안 된다고. 방에서 탄내가 진동을 하네. 응? 제가 이따 치울게요. 2달 가까이 고생해서 단정만 몇 번 터졌는데 이럴 때 오시면 탄내 말고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측정해봐. 비호소량 5단계. 안 되면 당장 꺼져. 기운 수련 5단계라니. 운이 참 좋네. 매번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네. 바 문파에서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됐어. 기운 수련 5단계가 됐으니 다음 달 초에 문파 입구로 와. 비경에 들어갈 준비해. 선임님, 비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비경이지. 너의 그 좋은 운이 이번에도 널 살려주길 바라마.
문파의 제자 확대, 백초봉의 습격, 게다가 자원비경 개방까지. 큰 전쟁을 피할 수 없댔어. 안 돼. 공간의 약초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모두 선단으로 만들어야 해. 백초당에 더 자주 가봐야겠군. 선인. 확실한가? 그 어린 것이. 진성준이 백초봉으로 데려가기 전엔 내내 무면이었고 거기다 오행패근이었다고? 틀림없습니다. 이문비가 우리 문파에 들어온 후 줄곧 제 밑에서 영국을 심었는데 나중에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제가 영광산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글쎄 영광산에서 몇 달을 무사히 버티고 진장누님과 연도 다하지 뭡니까? 게다가 기운수련 5단계까지 올랐고요. 아주 공공 숨겼고. 그래. 그럼 선희님은 어찌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네. 하지만 왕씨 관리인이 좀 수고해줘야겠어. 네, 선희님 뜻대로 하십시오. 알았으니 그만 가봐. 이문비, 네가 대단한 보물을 품고 있어서 내가 하연 후배에게 미움을 사고 유씨 가문과 연을 맺을 기회까지 놓쳤어. 이 화는 네가 자초한 거다. 천점장님, 진명환 20개랑 고령환 10개 매입하시나요? 매입하고 말고요. 작은 선사님, 한동안 안 오셨네요. 전당님, 이건 얼마예요? 하품영석 1개입니다. 네, 살펴가세요. 요샌 일이 좀 있어서 뜸했어요. 점장님, 요즘 장사가 꽤 잘 되시나 봐요. 아유, 만액선장 비경이 곧 열리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좀 되네요. 이번엔 무슨 좋은 물건을 가져오셨나요? 오, 집령환과 고령환이군요. 아이고, 작은 선사님, 마침 이 2가지 단액이 부족했는데 잘 됐네요. 이러면 어때요? 집령환은 제가 1개당 하품영석 15개로 쳐드리고 고령환은 1개당 하품영석 40개로 쳐드릴게요. 그럼 총합해서 준품영석 7개요. 좋아요. 살 물건이 좀 있어서요. 어떤 건데요? 많지는 않아요. 이 목록에 있는 것들 여기 다 있나요? 많지 않다고요? 작은 선사님, 참화래부, 청산검의 금강진반, 신형 단정까지. 이거 설마 비경에 가시려는 겁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최대한 빨리 구해주셨으면 해요. 빠를수록 좋아요. 이번 비경에 영초가 많다지만 선사님은 연단사잖아요. 그냥 문파에 보고하고 뒤에서 대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점장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요, 작은 주인님. 찾을 시간은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작은 선사님, 준품 영석 하나에 하품 영석 25개만 더 주시면 이 공간 반지는 그냥 드릴게요. 좋아요. 작은 선사님, 비경에 가시면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 걱정 마세요.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요. 이게 너희들 짐주머니다. 만약 산장 비경은 3일간 열린다. 너희들은 문파 공원도 50점에 달하는 영초를 모아와야 한다. 남는 건 가져도 되고 문파 공원도로 교환해도 좋다. 부족할 시 연봉을 삭감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자, 조용. 이해했으면 들어가라. 연기가 엄청 짙네. 본 적 없는 선초가 많아. 이건 진작에 멸종된 진고라 아니야? 여기서 발견할 줄이야. 이건 책에서 봤어. 결의 힘을 흡수해야 자란다는 취성초잖아. 그리고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만 자라는 견기등. 이건 다 보물이네. 본 적 없는 게 이렇게 많다니. 대박이다.
이문비, 한참 찾았잖아. 왕씨 관리인? 당신이 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언제 외문제자가 된 거예요? 이문비, 이게 다 네 덕분이지. 너 사고치는 능력이 대단하더군. 내가 그냥 서준호 앞에서 네 옛날 일 좀 얘기했더니 서준호가 말이야, 바로 널 죽이기로 하더라고. 이 선연을 빼앗기 위해서지. 이문비, 그 선연만 넘겨준다면 내가 준호 선배한테 부탁해서 목숨은 살려주지. 게다가 내 곁에 머물게 해주마. 어때? 너 따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할 게 뭐 있어. 이제 내가 묻지 서준호 어딨어? 이문비, 날 죽이면 안 돼! 날 죽이면 선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말할게. 말할게요. 서준호가 비경 하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놈이 이 옷도 주고 내 수련도 높여주고 너 죽이라고 시켰어요. 아이고 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럼 물어볼게. 너가 나라면 나를 살려줄까? 이문비! 이 천한녀가! 네가 뭔데 그런 대단한 선연을 얻어? 내가 네 영미를 빼돌리고 선연을 빼앗아 널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다. 드디어 죽었네. 왕씨,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잔인하더니 이젠 나까지 해치려 들어. 넌 진작 죽었어야 했어. 이게 돌파했어. 기운 수련 8단계. 설마 저 왕씨를 죽여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건가? 마침 잘 됐네. 서준호라고 했지. 다음은 내 차례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왕씨 관리인이 처리했겠지. 이문비 후배한테 날 미움받게 만들고 보물까지 품고 있다니. 설마 진장로가 봐준다고 안심했던 건 아니겠지. 이 비경에서 죽는다고 해도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를 거다. 네가 가진 모든 건 이제 다 내 거다. 어때? 처리했나? 아닌 것 같은데. 이문비, 말도 안 돼. 기우수련 5단계 팩은 쓰레기 아니었어? 그래? 기우수련 8단계. 선배님, 왕씨 관리인이 그러던데요. 선배님이 절 죽이려 하셨다면서요. 사실인가요? 이문비, 아니 은비 후배 다 그 왕씨 개자식이 꼬드긴 거야. 우린 아무 원한도 없잖아. 네 부하가 될게. 그리고 엄청난 기회를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줘. 게다가 난 문파의 외문제자야. 내가 죽으면 너도 문파와 하연 후배에게 해명하기 곤란하잖아. 왕씨 관리인은 그렇다 쳐도 잠무원 하나쯤 죽은 건데. 근데 서준호는 외문제자잖아. 하연 언니한테 들었는데 자기랑 서준호는 문파의 혼등에 모셔져 있어서 만약 남에게 죽임당하면 살인자 위치가 뜬다고 했어. 지금은 확실히 죽이면 안 돼. 선배 아까 말한 그 선연 진짜예요? 진짜야. 엄청난 선은이 이 비경 안에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하죠. 선배, 지금 내게 충성을 맹세해요. 그럼 그 목숨은 살려줄게요. 나 서준호 하늘의 맹세코, 지금부터 이문비에게 충성하며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어길시엔 신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됐지? 됐어요, 선배. 길 안내해요. 그래. 지쪽으로 와. 가자. 이건 영명유란? 역시 박학다식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영유란입니다. 꽃잎이 5장인데 각각 한 줄로 되어 있고 주변에 영천이 흐르고 위로는 희미한 빛을 받으며 아래엔 음영 거석이 있네. 그 꽃잎을 삼키면 오행자병근을 최상급 오행 혼돈연근으로 바꾼다지. 축기기에만 효과가 있지만 이건 아직 다 자라진 않았어도 설마 이런 기물을 진짜 볼 줄이야.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준호, 여기서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잘 알고 있겠지? 알고 말고요. 저는 대인과 비경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고 아무것도 찾지 못해 서둘러 떠난 겁니다. 그리고 왕씨 관리인은 왕씨 관리인이 누굽니까? 애초에 본 적도 없습니다. 기운 수련 9단계다. 아휴,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엔 서준호 덕을 많이 봤지. 은근 쓸모가 있단 말이야. 덕분에 얻을 수 있었어. 영명유란에다가 이 공간 안에는 없던 영추들까지 말이야. 게다가 많이 벌게 해줬어. 문파 고문도 말이야. 덕분에 수선재료를 엄청 바꿨잖아. 아쉬운 건 새로 얻은 본 적 없는 영초들이 생기니까 지금 공간에 1,000원으로는 심을 자리가 부족해졌어. 휴, 임무를 좀 더 받아야겠어. 그래야 영석을 더 벌어서 1,000원을 넓힐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왕씨 관리인의 이 수납주머니도 비록 신분은 낮고 인성도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어쨌든 문파에서 수년간 관리인을 지냈으니까 기회 봐서 얼른 처분해야겠어. 이것들 말고도 나 이제 기운 수련 9단계야. 곧 축기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 이제 슬슬 백초당에 한 번 더 가봐야겠어. 고원한 50개 원양산 20개. 거기에 주머니 1개. 고원화는 제가 쳐드릴게요. 영석 40개로 원양사는 영석 30개로. 총중품 영석 26개입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작은 선사님. 저희 가게가 비록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을 받지만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죠? 그래서 이건 중품 영석 2개만 쳐드릴게요. 좋아요. 사장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축기환 조제법 여기에 있나요? 작은 선사님, 이런 단약은 각 대형 문파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축기환은 스승님이 하사하시거나 문파에서 교환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물건이 어떻게 시장에 나오겠습니까? 절대 다시는 묻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 방법이 없네요. 작은 선사님, 운이 좋으시네요. 이번 주에 저희 계곡에서 성대한 경매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좋은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경매요? 문파에서도 허락하나요? 저희는 문파에 공물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파에서도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이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겠어요? 이건 선사님 몫의 영석이고 이건 보증용 폐입니다.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작은 선사님.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 가져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경매품은 제어류 입문서입니다. 이 책은 만약산장의 한압도 조상이 직접 창안한 제어류 공법이라고 합니다. 변기 등을 법기나 영수수사의 몸에 심어 치료나 유도를 통해 제어 목적을 발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 경매장에서는 법술이 아무리 좋아도 수사의 몸에 심을 때는 잠재적 위험을 조심하시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좋은 물건이네. 마침 비경에서 경기딤을 하나 얻었는데 이 공법은 나한테 딱이잖아. 시작가는 중품 영석 1개입니다. 호가는 영석 10회 이상부터입니다. 입찰해주세요. 중품 영석 1개, 하품 영석 20개요. 중품 영석 1개, 하품 영석 50개요. 중품 영석 1개, 하품 영석 85개요. 중품 영석 2개요. 중품 영석 2개, 1번. 중품 영석 2개, 2번. 중품 영석 2개, 3번. 나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전에 영석으로 넓혔던 면적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럼 중품 영석을 써볼까? (1천) 이게 제대로 넓어지는 거지. 전에는 매번 요만큼만 넓어졌는데
아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것들도 다 주마. 정말 잘 됐다. 앞으로는 내 영초들을 심을 곳이 생겼네. 듣자하니 영명유라는 음령 거석 위에서만 자라서 거석을 떠나면 세강만에 죽는다던데. 과연 내 천원에서도 살 수 있을까? 이게 산다고? 내 천원 공간은 영초의 생장 조건은 무시하고 신기만 하면 다 사네?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자신의 영역으로 키운 경기등을 대상에게 넣고 씨앗을 성장시킨 뒤 경기등의 영역을 느껴 술법을 펴거나 유도한다. 이 천원 공간에서 자라난 견기등도 내 영역이라 할 수 있겠지? 원시 이 경기 인원법 성공이야. 들어오세요. 트윈, 지금 실력에 맞춰 외문제자 신분을 잘 처리해두었습니다. 이건 새 신분 5패고요. 월봉과 옷입니다. 꽤 잘했네. 대인, 규정에 따라 외문제자는 매달 300원의 영석과 고원환, 집령환을 각각 하나씩 받습니다. 하지만 문파 임무를 최소 하나는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파 징집 임무는 강제 배정 임무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문파 배신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대인, 문파 임무를 완수하면 모두 공헌점을 주는데 그 공헌점으로 공법, 탄약, 도보 등 물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인의 예전 공헌점도 제가 전부 새 신분 5패로 옮겨뒀습니다. 그리고 대인, 이제 본 문파의 외문제자가 되셨으니 백초봉에 계속 머무실 수는 없습니다. 문파 주봉인 능은봉 근처로 옮겨서 동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대인. 제가 이미 대인을 위해 적당한 동부를 몇 곳 봐뒀습니다. 그래, 잘하네. 고마워요, 준호 선배. 주인님, 여긴 주궁과 꽤 멀고 연기도 희박합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약전도 황폐해진 지 오래됐고요. 정말 여기로 하시겠습니까? 아, 맞다. 이제 절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듣기 너무 이상하잖아요. 밖에선 그냥 후배라고 불러요. 그게 더 편할 테니까요. 전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동부 주인 인식 완료. 소속 외문제자 이문비, 금제가 가동되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자의 침입을 막고 방문자의 정보를 알립니다. 권한은 신분 5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배,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축기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축기환요? 문파에 큰 공을 세워서 특별히 하사받거나 공헌도로 교환하는 방법뿐입니다. 게다가 3만 공헌도를 모아야 겨우 하나 얻을 수 있죠. 아, 그리고 그 하연 후배가 문파로 특별 복귀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하연 후배 문파로 특별 호출된 일 알고 있어? 현원문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몇 년 동안 미쳐 날뛰면서 우리 문파 자원을 대거 점령하고 제자들을 학살하고 있거든. 그래서 문파에서 많은 제자를 불러들여서 전부 최전선으로 보냈어. 그래서 하연 선배가 돌아간 것도 현원문 때문이군요. 문파에서, 경로에서? 대규모로 제자를 소집해 전부 최전선으로 보냈어요. 문파의 인력이 부족해져서 선발 기준도 낮아졌고 많은 비경을 개방해서 문파 제자들의 빠른 실력 향상을 돕고 있죠. 그중에는
축기환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천황 비경도 포함돼요. 계속해봐요. 문파의 규정에 따르면 천황 비경에 들어가서 축기환과 맞먹는 3배 가치의 물건이나 축기환 재료 5개 이상을 얻으면 축기환 하나로 교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천황 비경은 축기기 이하의 수사들만 들어갈 수 있고 현업문을 포함한 여러 문파가 공동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비경에 들어가면 생사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하고 각 문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생사를 불문한다고요? 현업문이라. 사형, 이따가 바로 신청하러 갈게요. 여기 영석이 좀 있는데 이걸로 제 대신 고급 부적이나 기계수 같은 거 좀 사다 주세요. 많을수록 좋아요. 이따가 제가 찾아갈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녀오죠. 가보세요. 현원문, 축기환, 그리고 천황비경. 조명훈, 널 꼭 따라잡겠어. 여기가 바로 천황비경 내부인가 보네. 연기가 역시 짙구나. 안개가 될 정도로 압축됐어. 비경 개방은 10일. 제자가 알아서 축기환 재료를 모으고 10일 뒤 등천계단에 모여서 다 같이 문파로 전송된다. 비경 안에서는 생사를 불문한다. 문파가 그래도 양심은 있네. 현재 위치도 표시해주고 자원이 있는 곳도 적어놨어. 각 구역에 주의사항도 있네. 이러면 훨씬 편하잖아. 일단 등천계단 가는 길부터 보자. 이 길을 따라가면서 여기저기 찾아봐야겠어. 축기환에 필요한 재료들을. 큰일 날 뻔했네. 드디어 따돌렸어. 그래도 방금 그 파장금녀는 내가 차지해서 다행이야. 공간에 잘 넣어뒀어. 그럼 난 이제 칠화유리가만 있으면 전부 다 모으는 거야. 축기환에 필요한 재료를 기계죠. 정찰. 이건 칠화 유리과시잖아. 바로 앞에 있었다니. 이렇게 운이 좋다고? 주변에 수사의 기운도 없고 영수의 기척도 안 느껴져게다가 이 유리과수 에너지 반응도 확실해. 창기조 아주 잘했어. 정말 운이 좋네. 어떻게 된 거지? 상품 곤진이잖아. 현업문 제자들. 좋아. 삼복문 수사였군. 저 녀석을 죽이면 우리 각자 축기환 재료 10개씩 얻는 거야. 사형, 역시 이 방법이 좋네요. 근데 죽이기 전에 제가 좀 데리고 놀면 안 될까요? 인물도 반반한데. 속점속결로 끝내. 딴짓 할 생각 말고. 대형님들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축기환 재료가 필요하신 거죠? 제가 다 드릴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사제, 이 꼴을 보라고 완전 겁에 질렸잖아. 내가 한번 놀아주지. 사형, 삼복문, 제자들은 교활하니 속으면 안 됩니다. 뭐가 무서워? 우린 셋 다 기운 수련 8단계야. 저 여자 혼자서 뭘 어쩌겠어? 사제, 넌 너무 조심성이 많아. 예쁘니? 오빠랑 좀 놀아볼까? 오빠가 기분 좋아지면 혹시. 위험해. 빨리 공격해. 기계조, 투민. 괴물. 죽어라. 상통정신부, 네가 어떻게 해? 기계조, 열화의원. 드디어 끝났네. 드디어 끝났네.
H2 유리과수 중에 흡수할 수 없는 고목이 하나 있잖아. 이곳은 공간이 폐쇄되어 있고 연기가 스스로 일체를 이루네. 설마 나도 모르게 어느 선배님의 실현 공간에 들어온 건가? 역시나 지도도 안 먹히네. 아무래도 실현을 통과해야만 나갈 수 있을 것 같네. 오행 천연 비법. 그리고 이건 방금 그 고목 아니야? 안 돼. 큰일이다. 부적과 법기가 전부 먹통이야. 견기 인운법도 못 쓰는 것 같고 아무래도 내 실력으로 버틸 수밖에. 물이 불을 끄고 금이 다시 물을 생성하네. 설마 이 시련이 오행행의 상생상극과 관련이 있나? 한번 해보자.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제 알겠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해야만 내 안의 오행 영역을 조정하고 이끌 수 있어. 그래야만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겠어. 드디어 끝났네. 후계자. 누구시죠? 이 비경에 들어와 오행 연심국을 통과하고 오행 상생상극의 이치를 깨달은 것은 너의 굳은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연천 선인이다. 너와 같은 오행 연근을 가졌지. 세상 사람들은 오행 연근의 수련이 느리다며 타고난 패도라 부르지만 오행 연근이야말로 오행을 모두 갖추어 천지대도를 잇는 근간임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오행 연근만을 위한 공법, 오행 천연 비법을 화신의 몸으로 동배들을 억누르며 천지의 저항을 조력으로 바꾸어 하늘을 거스리고 올라섰다. 안타깝게도 경지 돌파에 성공한 후 원수에게 기습을 받아 불행히도 목숨을 잃고 말았단다. 그래서 여기에 전승을 남기니 이 공법과 도통목으로 오행행의 길을 다시 부흥시키고 세상에 오행의 길을 다시 알리길 바란다. 제자, 선배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천계공법. 슈기부터 화신까지 아우르고 천지의 대도를 가리키는 천계공법이라니. 오행순환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 나 정말 엄청난 기연을 얻었어. 임무 수령, 임무 완료. 임무 완료요. 천안비경, 축기환으로 교환이요. 축기환 재료 5개 확인했습니다. 축기환 1개, 교환 조건에 맞네요. 여기요. 재료 5개에 겨우 축기환 1개라니. 우리 문파 완전 날강도네. 내가 축기환 조제법만 찾으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 하연 선배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 근데 분위기랑 옷차림이 아예 달라. 혹시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건가? 이따가 저 선배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어.
선배님, 이렇게. 후배님, 갑자기 실례 좀 할게요. 방금 축기환 하나로 교환한 걸 봤는데 그게 제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후배님이 너그럽게 제게 양도해 주셨으면 해요. 후하게 보답할게요. 여기 중품 영석 10개랑 수련에 도움을 주는 증명환 2병이에요. 그리고 하품 방어 법기인 청룡패도 하나 드릴게요. 금단기 이하의 공격을 3번 막아낼 수 있어요. 부탁 좀 할게요. 중품 영석 10개에 단약 2병, 법기까지 주시다니 정말 통이 크시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죄송해요, 선배님. 이 축기환은 제가 비경에서 목숨 걸고 구한 거라. 교환은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에휴, 후배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삼복문 3대 가문 중 으뜸인 유씨 가문 제자 유아연이에요. 후배님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가문에서 이 은혜를 깊이 새기고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유씨 가문? 선배님, 가은 선배님이랑 어떤 사이신가요? 유씨 가문이었구나. 닮기도 했고 같은 가문 출신이면 그럼 이 축기환을 못 드릴 것도 없죠. 가은이요? 응. 제 쌍둥이 자매예요. 아,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선배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백초봉에 있을 때 가은 선배님께 계속 신세를 졌거든요. 그러다가 문파에서 가은 선배님을 다른 곳으로 보냈거든요. 선배님이 가은 선배님이랑 너무 닮으셔서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은 선배님 근황 좀 여쭤보려고 했죠. 후배님, 안심하세요. 전출되긴 했지만 전선에 나간 건 아니에요. 지금 가문에서 전력을 다해 폐관 수련 중이니 어쩌면 이틀 뒤엔 문파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럼 하연 선배님께서 가은 선배의 가족이시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축기환 못 드릴 것도 없죠. 하지만 선배님께서 축기환 조제법을 저랑 교환하셔야 해요. 축기환 조제법을? 네. 안 돼요. 축기환 조제법은 기밀이라서 절대 유출해선 안 돼요. 아유, 선배님. 그 축기환 조제법이 귀하긴 해도 선배님 같은 대가문 사람들이나 저기 저 문파 고위층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비밀도 아니지 않나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선배님이 지금 저한테 이 축기환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마도 선배님 가문에서 후원하는 연단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선배님이 원치 않으시면 저도 강요하진 않을게요. 휴, 갈게요. 잠깐만. 선배님, 다른 하실 말씀이라도? 축기환 조제법 줄게. 대신 내 2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해. 말씀하세요, 선배님. 조제법을 주는 대신 신마의 맹세를 해야 해. 누구에게든 조제법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어떤 세력에게도 말이야. 만약 어기면 신마에 얽매여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저 이문비는 여기서 신마의 맹세를 합니다. 제가 만약 얻게 된다면 유씨 가문의 완벽한 축기환 조제법을 전 절대 누설하거나 거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세력에게도요. 이 맹세를 어기면 천벌을 받고 몸이 죽고 도가 소멸하며 신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씨 가문 연단사가 원수에게 다쳐서 아직도 가마를 못 열고 있어. 네가 축기환 연단에 성공하면 우리 가문에 20알을 보상으로 줘. 네가 연단할 때 쓰는 약재는 우리 가문에서 다 대줄게. 후배 생각은 어때? 문제 없어요. 선배, 같이 잘해봐요. 용신취액, 지금이야. 열려라. 됐다. 기운 수련 단계에서 축기기까지 수련해야만 비로소 공법을 익히고 수행 반연을 정할 수 있어. 그런 다음 문파 장로가 되는 거지. 휴, 그들도 말했지. 축기기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수행의 길에 접어들며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고. 머나먼 선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문비, 오늘이 바로 네 수선의 첫걸음이야. 이문비, 오늘이 수선의 첫걸음이야. 만천의 연기여, 나의 기반이 되어라. 열려라!
벌써 된 거야? 이렇게 돌파하다니. 아, 이 공법이랑 이 영명유란 모두 다 축기기 이상만 쓰는 보물이잖아. 나도 드디어 축기기에 올랐구나. 이 영명유란도 때마침 다 자랐네? 헤헤. 나도 한번 경험해볼까? 이 청계공법과 천재지보의 위력을. 수선의 길은 연근에서 시작되지. 내 오행 연근은 수련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체내의 5가지 연기를 자유롭게 조화시키지도 못해 수련하거나 돌파할 때 오행 상극 때문에 영역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뜻밖의 죽음을 맞을 수도 있어. 어쩐지 수선자들이 오행 연근을 싫어하더라니. 하지만 이 오행 혼돈 연근은 완전 달라. 오행 혼돈 연근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거든. 체내의 5가지 연기를. 그래서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해줘. 게다가 내가 듣기로는 오행 혼돈 연근은 또한 연기 흡수 속도도 높여준대. 이제 나도 축기기야. 게다가 깨달았어. 오행 상생상극의 이치를. 이제 슬슬 정연해볼까? 영명유란! 성공이다. 내 5인 패근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상급 오행 혼돈 연근이 됐잖아. 확실히 영역을 정제할 때 훨씬 응집력이 좋아졌어. 게다가 연기 흡수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그럼 이참에 이걸 수련해서 갓도달한 축기 수위를 다져야겠다. 그러다 보면 축기 1층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오행의 상생상극, 끊임없는 순환이라. 역시 청계공법은 달라. 문파에서 나눠준 기초수련 공법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해. 정말 너무 오묘하네. 다들 수선의 길은 갈수록 어렵다던데 내가 불과 닷새 만에 수위를 다지고 수위를 끌어올려 축기 1단계가 되다니. 어쩐지 예전에 선인들이 그렇게 연근이나 공법을 중시하더라니. 이러면 이전보다 수련 속도가 몇백 배는 더 빨라지잖아. 하지만 이제 축기 1단계가 됐으니 슬슬 하연 선배에게 보고해야겠네. 에헴. 다행히 실망시키지 않았네요. 선배 부탁하신 단약이에요. 후배, 이 축기환을 정말 네가 연단한 거야? 에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닷새 동안 겨우 요만큼밖에 못 만들었잖아요. 말하자니 좀 창피하네요. 축기환은 원래 연단하기 어려워. 10번 구워 1번 성공해도 훌륭한 편이지. 게다가 넌 기운 수련 단계인데도 닷새 만에 이렇게 많은 축기환을 연단했잖아. 아마 2급 연단사 수준일걸? 선배도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참, 선배 방금 말씀하신 2급 연단사가 뭔가요? 너의 연단 스승이 말 안 해줬어? 스승이요? 이전엔 책이랑 조제법 보면서 혼자 배운 거라 천점장님한테 연단사 인증이 있다는 것만 들었지. 제가 2급 연단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선배, 제가 연단을요. 사실 다 시장에서 잡서 같은 거 구해서 독학한 거예요. 한 번도 스승님한테 배운 적 없어서 내세울 게 못 돼요. 연단사는 신분이 귀해서 사칭하는 자들이
이득을 챙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단계대가 몇 분이 뜻을 모아 연단사 협회를 세웠어. 첫째는 연단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둘째는 연단사의 실력에 대해 권위 있는 인증을 하는 거지. 시험을 통과한 연단사만 진짜 연단사로서 수성계의 인증을 받고 공개적으로 단약을 팔 수 있어. 내가 연단협회 사람한테 연락해서 시험 보게 해줄 수 있어. 아, 선배, 완전 사랑해요. 시장에서 출처 안 묻고 파는 게 다행이지. 안 그랬음 나 단약 하나도 못 팔 뻔했잖아. 위험할 뻔했네. 하연 선배가 추천해줘서 다행이야. 연단사 인증을 받으면 앞으로 영초 팔거나 단약 거래하기가 더 편해지겠어. 고마워하기엔 아직 일러. 공짜로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연단사 시험에 통과한 뒤에 우리 유씨 가문의 객경 연단사가 되는 거야. 안심해. 유씨 가문은 네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거야. 거기다 영초도 5배로 줄 테니까 매달 필요한 단약을 연재하고 남은 건 네 마음대로 써도 돼. 매달 받는 월급도 500원이나 되고 매년 중품 법기도 하나 고를 수 있어. 새로운 조제법 연구에 필요한 약초도 너한테 우선적으로 줄 거고 유씨 가문 공봉대우도 받을 수 있는데 후배 생각은 어때? 선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좋아. 그럼 내가 대신 연락해둘게. 연단사 협회 사람들에게 내 시험을 진행해달라고. 네. 선배. 응? 혹시 쌍둥이 자매인 유가은은 출관했나요? 선배 쌍둥이 자매 유가은 선배는 폐관 수련 끝났어요? 아, 아직 수련 끝나면 꼭 널 찾아가라고 할게. 선배가 바로 유가은 선배죠. 맞죠? 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선배, 나한테 제시한 조건이 항상 너무 후했어요. 설마 유씨 가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씀씀이가 큰가요? 그리고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유씨 가문의 영재 유아연은 삼복문 정상의 눈처럼 고결하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요, 선배는 가은 선배처럼 그림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간식 먹는 것도 좋아하네요. 게다가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책은 제가 가은 선배한테 준 거잖아요. 응? 그리고 저처럼 시장에서 잡서를 사서 연단을 배우는데 전혀 의심 안 하는 사람은 선배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참 묘한 건 가은 선배가 문파의 부름을 받고 백초봉을 떠났는데 유씨 가문의 영재가 하필 이 타이밍에 폐관 실현을 마치고 삼복문에서 활동한다는 거죠. 선배, 좀 너무 우연 아니에요? 너무 우연인 것 같지 않아? 은비야, 너 참 똑똑하네. 내가 바로 유가은이야. 선배에 일하는 사람 많아? 집안 어른들 일부랑 서준호 손 담당.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그냥 외문 제자인 줄 알아? 하긴 그래. 누가 대체 백초봉 약전을 관리하는 일개 외문 제자를 유씨 가문의 영재 유하연과 연관짓겠어? 문파에선 내가 정없고 도도하다지만 내 의사를 물어본 사람이나 있어? 장담하건대 지금 당장도 내 동부 앞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걸. 괜찮아. 그냥 유씨 가문의 영재라는 말이 좀 버겁게 느껴졌을 뿐이야. 근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 가은 선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진짜 괜찮아. 너한테 털어놓고 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역시 백초봉에서 지낼 때가 좋았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영초만 관리하면 됐으니까. 이건 네 내문제자 오페야. 원래는 연단사 시험 통과하면 주려고 했는데 이미 눈치챈 것 같으니 지금 줄게. 이건 네 녹봉이랑 의복이야. 내문 제자는 매년 집령환 30개랑 고령환 30개, 중품 영석 5개를 받아. 제자 의복은 금단경지의 공격을 3번 막아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배. 은비야, 여긴 백초봉이랑 달라. 이제 가봐. 네, 가은 선배 몸 조심하세요. 그래, 가봐. 잠깐. 네? 가은 선배, 내일 시험관 엄청 엄격할 거야. 연단에 대해선 한치의 오차도 용납 안 하거든. 꼭 최선을 다해야 해.
걱정 마세요, 선배. 그럴게요. 그래. 네가 이문빈이? 네. 하연이 내 체면을 봐서 직접 연단사 시험관으로 온 거야. 연단의 길은 넓고도 깊어서 오랜 시간의 단련이 필요하지. 이해는 아직 30도 안 된 것 같은데. 너 혹시 나를 놀리려고 온 거 아니냐? 유 아저씨, 만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축기환을 만들어낸 연단사를요. 자, 바로 이 후배예요. 이게 왜 놀리는 게 돼요? 어제 하연이가 축기원 한 병을 보여줬는데 그게 너라고? 스승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좋아. 내 이번 한번 널 믿어보마. 여기 5가지 약재가 있다. 네가 축기원을 한 놈 만들어내면 이 늙은이가 너를 2급 연단사 시험에 통과시켜주마. 이 기법에 이 불조절 능력까지 정말 제법이로군. 유장로님, 이제 믿으시겠죠? 서두르지 마라. 연단은 기법뿐만 아니라 경험과 운도 따라야 해. 단로가 열리고 나서 논해도 늦지 않다. 지금이야. 올라가. 열려라. 장모님, 확인해보세요. 여덟 개의 만단이라니. 그중 2개는 중풍 축기환이고 1개는 상풍 축기환이군. 나이가 대체 몇 살인고? 정말 청출어람이로구나. 유 아저씨, 이제 2급 연단사 자격 충분하죠? 충분하지. 충분하고 말고 이 정도 실력이면 수련만 받쳐준다면 상급 연단사 자격도 충분해. 하하하. 축하하네. 이건 2급 연단사의 징표야. 이제부터 자네는 2급 연단사야.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문비, 유 아가씨에게 스승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내 제자가 될 생각 없나? 바보야, 뭘 쳐다봐? 어서 절 올려! 유 아저씨는 우리 삼복문의 계산 장로님이자 수선계의 몇 없는 5급 연단사라고 원형 진인 연단사협회 장로님이신데 뭘 더 망설이는 거야? 제자 이문비, 스승님을 뵙습니다. 그래. 자, 바꿔라. 이 안에는 내가 그동안 모아둔 영초와 영천이란다. 첫 만남에 선물로 주마.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리고 이 칠룡정도. 내 단노는 그렇게 낡아서야 원내 제자라면 이런 최고급 단노를 써야지. 이 문양 최고급 연단로는 진작에 단약의 상공료가 등급을 높여준다 들었어. 아쉽게도 백초당엔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저 얻은 스승님한테서 받게 될 줄이야. 이제 내 제자가 되었으니 삼복문의 친전 제자나 다름없지. 한 번쯤은 우리 삼복문의 도통고목을 만날 기회를 줘야겠지. 그러니 하연아, 네가 먼저 은비를 데리고 가서
친전 제자 관련 수속을 밟거라. 난 지금 바로 문파로 가서 은비를 위해 도통고목 비경을 열라고 해야겠어. 선배, 자, 네, 오페야. 신전 제자는 연봉 같은 건 따로 없어. 필요한 모든 자원은 문파에 신청하면 돼. 참, 유 아저씨가 말한 고목비경 이미 신청해뒀어. 내가 데려가 줄게. 네, 고마워요, 선배. 선배, 방금 스승님이란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도통 고목비경이 무슨 뜻이에요? 영지를 깨우친 엄청나게 큰 나무야. 성격도 아주 좋고 우리 삼복문이 세워질 때부터 이미 존재했지. 삼복문의 친전 제자는 누구나 한 번씩 그분과 만나서 깨달음을 얻을 기회가 있어. 그렇다는 건 엄청난 영물이라는 뜻이네요? 그렇게 대단한 영물인데 어째서 기꺼이 우리 삼복문에 머무는 거예요? 수선하는 자는 인과를 중시하지. 전설에 따르면 우리 문파의 계파조사께서 우연히 도통목의 씨앗을 얻으셨대. 그래서 땅에 심고 밤낮으로 영천수로 물을 주며 진심으로 돌보셨지. 마침내 그 고목이 영지를 열어 우리 문파조사께서 도통하고 비승하도록 도왔다고 해. 우리 삼복문도 바로 이곳에 세워졌고 이 도통고목도 여기에 남배된 거야. 안타깝게도 고목은 조사께서 비승하실 때 청겁을 몇 번 막아주느라 근본을 다쳐서 비승할 수 없게 되었지. 그래서 문파에 남아 전승을 남기기로 하고 문파의 모든 친전 제자에게 한 번씩 자신을 뵙고 도에 대해 논할 기회를 주기로 약속하셨어. 가볍게는 깨달음을 얻고 인연이 닿는다면 대능의 전승을 직접 얻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그럼 선배, 우리에게 그런 기연이 있는데 어째서 여전히 작은 문파에 불과한 거죠? 역시 눈썰미가 좋네. 우리 문파가 세워진 지 1000년이 넘었는데 도통 고목의 상처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서 힘도 점점 약해졌거든. 내려주시는 기연도 예전만 못하고 문파가 온 힘을 다해 천지지보를 찾아봤지만 고목이 쇠약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어. 자연스레 문파의 세력도 약해진 거지. 그렇군요. 고목이 악화되니 기연도 줄어든 거고요. 내 천원 공간이 고목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부착했어. 이 기회 꼭 잡아야 해. 연기가 엄청 짙네. 이게 도통 고목인가? 이 고목이 내 천원 공간에 있는 도통목과 무슨 관계일까? 근데 참 이상해. 어떤 선초든 내 공간에서는 다 싹이 트는데 저 도통목만은 어떻게 심어도 싹이 안 난단 말이지. 내 천원이 정말 도통목의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얘야, 이리 오렴. 누구세요? 나란다. 도통 고목이지. 내 곁으로 오거라. 이리 와서 앉으렴. 이 늙은이랑 얘기 좀 하자꾸나. 꼬마야, 네가 올해 친전 제자냐? 네. 너에게서 내 냄새가 나는구나. 오행 혼돈 연근이라니 연천의 제자이기도 한 게냐? 대단한 고목이네. 제가 도통목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제 연근까지 알아보다니요? 놀랄 것 없다, 연천. 그 녀석이 도통목을 내게 준 것도 너의 기연이라 할 수 있지.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만났으니 내 너에게 조화를 하나 선물하마. 느낌이 머리가 엄청 맑아진 느낌이에요. 체내의 연기가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전에 이해 못했던 공법들도 이제 단번에 이해가 돼요. 이 빛 때문인가요? 그렇다 보거라. 그 빛에는 아직 힘이 좀 남아있으니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마. 어르신, 예전 상처가 다시 재발하신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나아질
내 상처는 천도에 의해 다친 것이라 천도가 낫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저 병든 몸을 이끌고 근근히 버틸 수밖에. 천도의 윤회 속에서 내가 중생을 깨우칠 수 있었으니 자연히 천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지. 이제 한계에 다다랐구나. 천지 사이로 사라질 때가 되었어. 역경 속에서도 늘 살 길은 있는 법이잖아요. 어르신, 혹시 생명을 연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다. 하지만 그 한 가닥 살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이 방법은 오행 혼돈 연근 수사가 내 본원 가지를 하나 잘라 규칙을 무시하고 독립된 세계를 이룬 조화, 신토에 심은 뒤 오행이 조화된 영역으로 밤낮 없이 물을 주어야 비로소 새싹이 돋아 다시 태어나는 거라네. 규칙을 무시하고 독립된 세계를 이룬다. 이거 내 천원 공간이잖아? 하지만 오행 혼돈 연근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조화 신토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 연천 그 어린 녀석이 내 도통목을 가지고 평생을 찾았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국 죽고 말았다네. 됐네. 다 부질없어. 선배님, 제가 바로 오행 혼돈 연근이에요. 도통목에 가오도 있으니 선배님을 위해 한번 해볼게요. 좋아.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군. 꼬마야, 정신을 집중하고 공법을 운용해라.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도와주마. 춥기 2단계, 춥기 3단계. 연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 엄청난 힘이야. 춥기 4단계. 단숨에 춥기 중기까지 올랐어. 선배님의 은덕, 제자 임은비. 꼭 선배님께서 새 삶을 얻게 돕겠습니다. 이제 가거라. 조건을 다 갖추게 되면 우린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유 아저씨, 이 진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비가 안에 있는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 하연이 너무 조급해 마라. 아내는 도통 고목이 버티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은비가 안에 있은 지 벌써 이틀째예요. 이래도 안 나오면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돼. 도를 깨달을 때 방해받는 게 제일 위험해. 주아인 말 빠지게 할 작정이냐? 이젠 어쩔 수 없어. 하연 선배. 은비야, 너 괜찮아? 전 괜찮아요. 그나저나 선배는 왜 후배를 죽이려 한 거예요? 다행히 그때 연천선인의 밀실에서 훈련을 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도 다 못 막았을 거예요. 선배, 뭘 걱정한 거예요? 저 이 안에 새 시즌밖에 안 있었잖아요. 새 시즌? 은비야, 너 그 안에 꼬박 이틀이나 있었어? 이틀이요? 일반 제자들은 그 안에서 한 시즌만 버텨도 천만다행인 일인데 넌 이틀 밤낮이나 있었으니 분명 큰 기운을 얻었겠구나. 아니요. 큰 기여는 없었어요. 그저 도통 고모께서 제가 지혜의 뿌리가 있다며 가르침을 주셨을 뿐이에요. 여러 공법에 대해 많은 걸 깨달아서 몇 번 연습해보느라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이 작은 녀석아 꽤나 신중하구나. 안심해라. 너의 귀현은 너의 것이니 문파에서는 자세히 캐묻지 않을 게야. 네가 문파의 제자인 이상 그것이 곧 문파의 복이지. 너무 걱정할 것 없다. 맞아, 후배님. 선배가 축하해줘야겠네. 감사합니다, 사부님. 그리고 선배님의 이해도요. 만약 당신들이 진짜로 알게 된다면 제가 도통 고목비경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문파가 여전히 이렇게 너그러울까요? 임은비, 내가 이번에 온 건 비경일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임무를 하나 맡기기 위해서란다. 말씀하세요, 사부님. 백초봉 전투 이후로
우리 문파와 현원문의 다툼이 갈수록 심해져서 지금은 거의 죽기 살기로 싸우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방의 전투 상황도 훨씬 치열해졌지. 하지만 두 문파 모두 선문의 대종파인 만큼 이대로 계속 싸운다면 수성계 전체의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상계에서 중재하러 사람이 와서 다른 방식으로 이 원한을 해결하기로 했다. 고위층의 싸움이 멈췄으니 전선도 당연히 전투를 멈출 게다. 우리 두 문파는 결정했다. 외부와 차단된 비경을 열어 혈투를 벌이기로. 두 문파의 제자들은 친전 제자를 포함해 모두 참가해야 한다. 혈투가 끝난 후엔 두 문파의 원한을 풀고 사적인 복수는 금지된다. 그래서 처음에 하연 선배가 갑자기 소환된 거고, 그리고 갑자기 잡적을 늘리기 시작한 것도 맞다. 게다가 우리 두 문파의 고위층은 모두 상계 선사 앞에서 천도 계약을 맺어 혈투 진행에 간섭할 수 없고 문파 제자를 숨길 수 없으며 혈투 후 복수하는 것은 더더욱 금지된다. 어기면 신마에 사로잡혀 몸과 도가 소멸될 것이다. 하지만 이 비경 안에는 가져갈 수 없다. 축기 수위를 넘는 도구는 그건 안심하거라. 그렇군요. 모든 제자가 혈투에 참가해야 하고 복수도 할 수 없다니 이건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네. 현원문의 조명은 준비는 됐어? 스승님, 다른 일이 없으시다면 제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당연히 임무단과 시장에 가야죠. 점자님이 가게 물품 목록 좀 이쪽으로 줘보세요. 첫 번째 줄 앞 3개, 두 번째 줄 뒤 3개,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것들 다 하나씩 주세요. 여기 주문하신 물건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정장님, 이게 무슨 뜻이죠? 작은 선사님, 혈투에 참가하시려는데 이것만 챙겨가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저한테 좋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연계자라고 하죠. 위급한 순간에 이걸 땅에 던지지면 덩굴방패가 생겨납니다. 금단 이하의 공격은 모두 튕겨낼 수 있죠. 평소엔 연기만 조금 충전해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얼마죠? 축기환 3알. 2알. 아니, 은비님, 하나려. 잠깐만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하하, 작은 선사님 삼복문. 몇백 년 역사상 가장 어린 2급 연단사라는 거. 삼복문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졌죠. 게다가 연단하시는 시간과 우리 가게에 오시는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니 진작하기 어렵지 않죠? 천점장님, 애초에 나한테 알려준 게 추기환이 얼마나 부족한지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딱 하나만 달라는 겁니다. 비경에서 목숨을 구할 상고 법기로 바꾸는 게 수시 맞는 장사 아닙니까? 물론 생각해 주신다면 천도에 맹세하겠습니다. 이 축기화는 저 혼자만 사용하고 게다가 우리 두 사람 외에 제3자는 절대 모르게 할 겁니다. 밖에서는 못 듣겠죠? 우리가 하는 얘기 말이에요. 그럼요. 안 들리는 건 물론이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큰 돈을 들여서 경매장에서 구한 극품 법기거든요. 원년기 고수가 온다 해도 못 볼 겁니다. 승낙하죠. 맹세하세요. 나 천덕창을 천도에 맹세한다. 이 축기환을 나 혼자만 사용하며 이 사실을 나와 임은비 외에 제3자는 모르게 할 것이다. 만약 맹세를 어길 시에 신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고 소멸할 것이다. 축기환이에요. 삼복문 안에서는 먹지 마세요. 그럼요. 이건 연계자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영역을 주입하면 사용할 수 있죠. 장검도 한자로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 계속 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이 상품 장검을 샀습니다. 린생검을 말이죠. 듣자하니 휘두르는 검기가 서리로 변해 적을 얼린다고 하더군요. 이제 이것도 가지십시오. 이제 떠나시는 건가요? 작은 선사, 큰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마저도 휘말렸는데 저희 같은 산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작은 선사, 나중에 또 뵙지요. 도통목을 천원 속에 심고 그 다음에 오행조화의 힘으로 물을 주면 되려나? 선배님, 왜 아직도 안 깨어나세요? 분명 자세가 잘못된 걸 거야. 이건 어때요? 그래도 안 되나? 그럼 이렇게. 아휴, 되려나? 나 더는 못하겠어. 여긴 조화의 땅이로군. 선배님, 깨어나셨군요. 놀랍구나. 생각지도 못했어.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이야. 아쉽게도 지금 내 힘이 너무 약해서 금방 또 잠들어야 할 것 같네. 하지만 보답으로 한입 선물하마 내 도통이여보니. 이 잎사귀는 제어 효과를 막아주고 영력이 고갈됐을 때 먹으면 영력을 채워줄 게다. 부디 잘 쓰거라. 감사합니다, 선배님. 받아라 얘야. 다음에 또 보자꾸나. 네. 이게 있으면 그때 성공률이 더 높아지겠어. 이런 뜻밖의 기쁨이 또 있을 줄은 몰랐네. 내일이 바로 문파 혈투야. 이 영추들을 그냥 둘 순 없지. 약으로 다려야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 많은 단약에 회춘환, 보신환, 회령환의 금강환까지. 이 많은 단약에다 게다가 예전에 시장에서 산 법기랑 부적들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최상급 연단노라 확실히 좋네. 단약을 만들 때마다 항상 상품 단약이 몇 개씩 나온다니까? 상품 회령환 하나를 먹었더니 연기가 단숨에 절반 넘게 차잖아. 문파열투 현업문의 조명훈. 이번엔 어디로 도망치나 보자고. 은비야. 선배, 어서 들어와요. 이번에 온 건 널 줄 게 있어서야. 우연히 은밀한 법수를 하나 얻었어. 넌 법력이 낮으니 강적과는 정면 승부하지 마. 싸우려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 알겠지? 선배, 걱정 마세요. 전 목숨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제가 아까 단약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것들 다 챙겨가세요. 전부 회복용이에요. 이거 참, 은비야. 혈투가 코앞이니 사양 안 하고 받을. 은비야. 넌 내일 반드시 김영제자의 옷을 입어. 절대 나랑 엮이지 마. 선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생산이 훨씬 더 클 텐데요. 한원문이 이번에 독하게 맘먹고 내문 제자들에게 전부 살적 임무를 내렸어. 내가 그 명단에 있거든? 넌 새로 왔으니 널 본 사람이 없어. 김영제자 옷을 입고 나랑 좀 떨어져 있어. 그럼 널 먼저 공격하진 않을 거야. 네가 살아남을 확률도 더 높아질 거야. 네, 명심할게요, 선배. 비경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선배를 찾아서 합류해야겠어. 은비야, 몸 조심해. 선배, 걱정 마세요. 우리 꼭 무사히 살아남아요.
대부분 기운 수련 단계고 축기기는 몇 명 없네. 수위가 가장 높은 건 축기 후기인 조명훈이야. 그 다음은 나와 하연 선배인데 둘 다 축기 중기지. 나머지 몇 명은 두려울 것도 없어. 오행 혼돈, 영근, 동급에서는 무적이지. 게다가 내 수단도 많으니 조명훈 어디 두고 보자. 생각지도 못했네. 너희 삼복문의 인솔제자가 이런 어린 계집애일 줄이야. 너희 삼복문엔 그렇게 사람이 없나? 조명은 예의가 뭔지 묻는다면 우리 삼복문에서 가르쳐주지. 꽤나 매서운걸. 침대 위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만! 모두 손 멈춰라! 이따 비경이 열리면 서로 죽고 죽일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사적인 싸움이란 이게 무슨 꼴들이냐? 진장로, 왜 화를 내고 그러시오?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한 건 이해할 만하지 않소. 다들 기다리기 힘든 모양이니 어서 시작을 알립시다. 이번 비경은 상고시대 전장을 개조한 곳이다. 안의 자원은 대부분 정리되었다. 이제부터 두 문파의 전장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두 양문파의 가장 우수한 제자들이다. 온실속 화초로 남아선 안 된다. 너희의 원수를 찾아 찢어 발겨라. 비경 안에선 생사를 묻지 않는다. 이번 혈투는 3일간 진행된다. 그동안 너희는 무작위로 전송되어 비경 곳곳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3일 후 오패가 반응해 살아남은 자들만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럼 시작해라! 조명훈, 내가 간다. 기명 제자라서 진입 시간이 너무 늦었어. 안에 전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 이 전송지는 또 이렇게 어지럽담. 서준호? 아니야. 문파 혈투라에도 준호 선배의 저장 주머니가 왜 아직 저기 있는 거지? 함정이 분명해. 견인술, 기계조, 가라. 역시 함정이었어. 내가 뭘 찾았는지 봐. 삼복문 기명 제자잖아. 사형, 우리 운이 참 좋네요. 말 길게 할 거 뭐 있어? 얼른 해치워. 제가 우리 함정을 망쳤잖아. 이따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연하죠. 삼복문 제자들이 전선에서 제 영을 죽였으니 빨리 복수하고 싶어 죽겠네요. 기운 수련 6단계면 두 문파 제자들 중에서도 꽤 훌륭한 실력이긴 한데 하필 날 노린 게 아쉽네. 너 축기경이야? 기명 제자 따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선배, 지체할 시간 없어요. 같이 공격해요.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게 대화레부가 한 장 있어요. 해봅시다. 좋아, 내가 시간을 벌어주지. 선배, 대화레부입니다. 영계자. 굳이 이럴 것까지야? 좋은 게 있는지 볼까? 부적을 강화하는 남수초가 이렇게나 많다니. 부적도 엄청 많네. 방금 영계자의 반사 피해로 죽이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끝까지 갔을 때 누가 죽었을지 몰라. 여긴 입구 중 하나일 거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보아하니 안전한 곳을 찾아야겠어. 이 부적들을 전부 강화하고 영계자도 충전해야 해. 비경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들 만만치가 않네. 기운 수련 6단계 제자일 뿐인데 이렇게 비장의 무기가 많다니 앞으로는 절대 얕보면 안 되겠어. 아이고 세상에. 깜짝 놀랐네.
방금 조용한 곳을 찾으려는데 옆에서 펑 하고 싸우잖아. 아이고 엄마야, 역시 내 천원 공간이 제일 안전해. 남수초는 좀 남겨서 1,000원에 심어야겠다. 남은 건 부적 강화했어야지. 드디어 됐다. 이젠 싸우게 돼도 훨씬 안심되네. 맞다. 이것도 충전해야지. 이게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계속 충전할 수도 있고. 천점장님 진짜 의리 있네. 이렇게 좋은 걸 그냥 꺼내주다니. 게다가 나한테 축기원 하나만 받고. 난 진짜 부자들 팔장가 봐. 에휴. 어떻게 꽃이 핀 거지? 설마 영초인가? 맞아. 엄밀히 말하자면 나와 같은 천지가 낳은 영물이지. 선배님, 깨어나셨어요? 오랜 친구의 기운이 느껴져서 자연스레 깨어났지. 이리 와서 보여주렴. 확실히 만고 조아련의 연꽃 씨앗이로구나. 오랜 친구여. 자네도 나를 보러 왔군. 선배님, 그럼 어떤 효과가 있나요? 연꽃으로 감싸면 금강불괴지 연꽃 씨앗은 특히나 죽은 자를 살리고 백골에 살을 붙이는 효과가 있단다. 하지만 시든 지 너무 오래되어 지금 이 연꽃 씨앗은 방패막만 칠 수 있지 너희 같은 후배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용도로 말이야. 이봐 꼬마야, 거기에 오행이 조화된 혼돈 영역을 좀 주입해보거라. 느껴졌어요. 제 생각엔 저와 얘 사이에 미묘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얘는 언제 어디서든 제 몸에서 알아서 흡수할 거예요. 이 혼돈 영역을요. 그 대가로 나중에 제가 다시 쓸 때는 굳이 직접 던지지 않아도 스스로 방어막을 칠 수 있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방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다행히 이 귀걸이로 수위를 기운 수련 6단계로 낮춰놔서 망정이지. 오는 길이 좀 위험하긴 했어도 그래도 나름 엄청 강한 사람과는 안 마주쳤어. 오늘이 이 비경의 마지막 날인데 안에서 전투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 조명운을 못 찾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백초당에서 추적수를 사둘 걸 그랬어. 유하연, 너 결국 내 손에 떨어졌구나. 기습으로 얻은 우위가 무슨 실력이라고 그래. 조명훈이랑 하연 선배잖아. 영인술. 유하연, 결국 내 손에 떨어졌군. 기습으로 얻은 우위가 무슨 실력이라고? 유하연, 기습이든 아니든 신경 끄고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어. 내 밑으로 들어오면 살려주지. 어때? 꿈도 꾸지 마. 쓴맛을 봐야 알겠군. 유하연, 난 지금 축기 후기야. 넌 축기 중기고 무슨 수로 내게 맞서려고? 선배, 괜찮으세요? 다행히 남수초로 금강부와 화래부를 강화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삼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괜찮아, 은비야. 날 두고 어서 도망쳐. 걱정하지 마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겨요. 은비야, 날 버리고 가. 저 녀석은 축기 후기야. 네가 상대할 수 없어. 늦었어. 감히 날 기습하다니. 너희들 오늘 아무도 살아서 못 간다. 조명은 내가 누군지 기억나? 내게 복수하려는 삼복물 제자들은 아주 많지. 네가 뭐라도 돼? 삼복문 백초봉. 네가 짓밟은 듯 약초들, 그리고 네가 학살한 동문들 기억나? 누군가 했네. 백초봉의 그 도망친 쥐새끼였군. 왜 너희 대장로 뒤에 숨어서 거북이처럼 몸을 사리지 않지? 은비야, 조심해. 저 녀석은 변이 뇌연근이야. 저 녀석의 영역은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어. 원래는 유하연을 처리하고 널 죽이려 했는데 이왕 온 김에 같이 죽여주지? 조명은 넌 죽어 마땅해. 너 같은 놈은 수선계에 있을 자격도 없어. 개소리. 수선계는 원래 야규강식이야. 미물에게는 애초에 살아남을 권리 따윈 없어. 지금이라도 순순히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면 특별히 생각해서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남겨주지. 죽기 전까지 발뺌이구나. 검이나 받아라. 위험했어. 사부님이 주신 방어부적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네. 고작 김영제자 따위가 날 2번이나 상처 입히다니 제대로 내 화를 돋웠구나. 도토녀. 반응은 제법 빠르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뇌옥 천층. 안 돼. 유하연, 그만 울부짖어. 이건 우리 스승님이 날 위해 직접 설계하신 술법이야. 금단기 이하는 무조건 죽지. 네 걱정이나 잘하시지? 흥. 누가 나더러 죽었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천원 공간 안에서 연계자를 수동방어 기술로 업그레이드해두길 잘했지. 아니었다면 자칫하다간 정말 여기서 죽을 뻔했잖아. 조명은 아직 안 끝났어. 고작 김영제자 따위가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어때? 내 연계자에 반사된 기분이 썩 좋진 않지? 그저 법보와 술법 덕에 날 여기까지 몰아붙여놓고 감히 내 앞에서 까불어? 네가 축기 중기였다니. 조명은 이 일격은 하연 선배를 위해서, 손 아저씨를 위해서, 그리고 네가 죽인 삼복문 제자들을 위해서다. 죽어라. 너 날 죽일 순 없어. 사부님이 내 몸에 금제를 거셨어. 날 죽이면 너도 죽어.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손 아저씨, 보이세요? 제가 복수했어요. 그리고 삼복문, 조명은 손에 죽은 모든 제자들, 내가 너희들 대신 복수했어. 선배. 이건 회춘환과 보령환이에요. 순박과 비술로 공격의 7화를 막아냈어. 난 괜찮아. 선배. 전송 오페가 우릴 데리러 오려나 봐요. 우리 정말 살아서 돌아가는군요. 그러게 후배야. 우리 살아남았어. 손 아저씨, 저 왔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저한테 처음 가르쳐주신 영초잖아요. 이제 안심하세요.
약원도 제가 잘 돌보고 있고 원수도 갚았어요. 반년 전에 비경에서 해결했죠. 저 대단하죠? 보이세요? 저 지금은 금단 후기수위예요. 그리고 제가 100년 이내에 최연소 5급 연단사라고요. 선인의 풍경. 제가 대신 보고 왔어요. 손 아저씨, 다 보고 계신 거 맞죠? 제겐 천원과 땀방울이 있잖아요. 누가 잠무원 출신은 신선이 못 된다고 했나요?